여러 가지 강의를 들어도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하고 누구는 저런 얘기를 하는데 면접에는 이도저도 아닌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 면접을 보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면접이라도 80에서 90% 정도는 통용됐던 답변들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꾸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면접에서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크게 5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예를 들어 10번의 면접을 봤다고 하면 80에서 90% 정도는 통용됐던 답변들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디서나 나오죠? 1분 자기소개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5가지 질문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분 자기소개를 묻는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요. 아직 이력서를 안 읽어서 한번 자기소개를 할 동안 좀 자세히 이력서를 읽어보고 싶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지원자의 인상을 평가를 하고 싶은 겁니다. 첫인상에 따라서 저희가 소개팅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처럼요. 이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답변을 하면 되는지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신입이라면 뭐 강점이나 아니면 뭐 경력직이라면 역량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걸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관련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마케팅 플랜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과 액티비티를 통해서 내가 매출을 30% 올렸다. 신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바생으로 있으면서 시간대별로 어떤 손님들이 오는지를 파악을 해서 물건의 배열이나 다르게 해서 매출 자체를 10% 정도 올린 경험이 있다라는 식으로 수치적인 성과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회사에 들어온 지원 동기도 같이 얘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회사에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잘 할 수 있고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입사 후 포부도 좋아요. 여기 회사에 들어와서 내가 이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좀 성장해보고 싶다. 뭐 마케팅 전문가가 되고 싶다 라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안녕하세요. 마케팅에 지원한 꾸니라고 합니다. 저는 8년차 제약 마케터입니다. 주로 내 외부 데이터를 분석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들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연매출 30% 향상을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 역량을 바탕으로 땡땡의 제품 또한 100억대의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만들어보고 싶었기에 땡땡 사업부의 PM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원 동기입니다. 왜 이 회사여야만 하는지,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있나요? 는 지원 동기랑 관련된 질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지원 동기의 목적은요, 요즘에 여기저기 지원하는 묻지마 지원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묻지마 지원자들은 굉장히 리스크입니다. 한 1년, 2년 좀 일 좀 가르쳐 놨더니 바로 다른 회사 또 이직해서 또 베이커시가 생긴다거나 하면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해거든요. 그만큼 이 로열티를 중요시하는 질문은 어디에나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회사의 관점과 또 나의 관점으로 지원 동기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회사는 산업이나 직무나 그 회사의 가치관 으로 풀어낼 수 있고요. 나의 관점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역량을 기반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준들을 가지고 나와 중간에 교집합을 발견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PM으로서 크게 2가지 업무를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 역량과 결부가 된 거죠. 첫 번째, 다양한 제품에 대한 경험, 그리고 두 번째,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험을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땡땡 회사는 100여 개 이상의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A라는 신제품도 발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7년 이상의 경력을 기반으로 여러 품목을 맡고 신제품을 그렇게 발매하는 기회를 같이 좀 잡아보고 싶어서 땡땡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제 역량과 회사에 대한 조사한 내용들도 좀 같이 돋보이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역량과 회사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지원 동기입니다. 세 번째, 입사 후 포부입니다.
사실 지원 동기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원 동기 내에서의 약간 입사 후 포부는 조금 더 간략하게 다루었다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회사에 와서 당장 어떤 걸 해보시고 싶으세요? 라는 부분으로 물어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입사 후 포부 목적은요, 우리 회사에 와서 뭐 할 거지? 그리고 회사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친구인지 한번 판단해 보려는 게 면접관들의 속마음입니다. 공고에 나와 있는 JD 있잖아요. 그 JD를 바탕으로 하고 싶은 일 계획으로 바꾸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공고에서 데이터 분석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데이터 분석이 내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일이고 여러 가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룸으로써 내 자신이 성장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그 직무를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계획으로 바꿔서 언급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원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요, JD에서는 데이터 분석, 그리고 매출 목표 달성, 전략 기획, 신제품 출시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PM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양한 제품을 맡아보고 싶습니다. 이미 땡땡 분야에서 성공한 경험을 기반으로 다른 제품들도 성공시켜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신제품을 출시해보고 싶습니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매출 목표, 전략 등 제품의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다루어 100억대 블록버스터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기 때문에 신입이신 분들이라면 실무자 인터뷰라던가 아니면은 뉴스 기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진짜 내가 이 실무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거를 좀 서치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력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가 이 회사에서 실무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위에 있는 상사,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원이었다면 대리가 하는 일, 대리였다면 부장이 하는 일, 그 내 위에 상사가 하는 일까지 내가 나중에 하게 된다 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좀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보시면 좋은 답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성격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이유는요, 우리 회사에 와서 좀 어떻게 잘 적응을 하는지도 있지만 그 직무 역량에 맞는 성격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도 좀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 직무에 지원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나서기를 쑥스러워하는 게 저의 단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때 보이나요? 좀 크리티컬해 보이지 않나요? 반대로 내 성격이 너무 쾌활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다 라고 장점으로 가져가면 어떤가요? 해당 직무에 진짜 잘 맞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 직무에 잘 맞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성격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점은 그럼 어떻게 작성하고 단점은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직무 공고를 보고 가장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럼 그 이미지에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 직무면 굉장히 사람들이랑 잘 얘기하고 그리고 설득도 잘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단점으로는 여러 명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한자리에 뭔가 오래 있지 못한다거나 이런 성격을 좀 단점으로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첫 번째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거기에서 그 장점과 단점을 뽑아내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모호하다면요, 답변을 하실 때는 먼저 두 갈식으로 제 장점은 꼼꼼함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해 줍니다. 단점도 마찬가지예요. 제 단점이 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거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례를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단점에서는 하나 더 어떻게 이거를 보완하고 있는지도 좀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점은 직무 역량과 맞는 걸 최대한 더 부각시켜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점은 직무 역량에서 크리티컬하지 않으면서 보완하는 점이 또 직무 역량과 맞아 떨어지는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목표 지향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지 내외부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 데이터 기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 및 실행하여서 연매출 30% 성장을 이루어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다소 소요되는 편입니다.
첫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알고 난 뒤에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서 개선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기입해두고 미리 준비해서 추후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2주로 단축해서 그 타임라인 내에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사례와 보완점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를 보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좀 드러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단점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희 회사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나요? 라고 거의 이제 마지막에 보통 물어보시거든요. 질문을 하는 의도는 첫 번째로는 지원자분들이 혹시나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다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다 하시고 가시라고 배려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 회사에 대해서 진짜 관심도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통해서. 만약에 회사에 크게 질문이 없으면 면접이 끝나고 나서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게 일상적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만나고 싶었던 친구, 아니면 진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떤가요? 그 사람과 한마디라도 더 하기 위해서 저 질문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있는데 죄송한데 시간이 좀 더 있으시면 이거 좀 질문 한 번만 좀 받아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사람이 좀 더 다급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더 간절해지지 않나요? 이런 포인트도 저는 면접에서 굉장히 잘 먹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질문에 꼭 준비하시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질문을 어떻게 준비를 하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글 같은데 그 회사 이름만 치면 제일 최신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최신 뉴스를 보면서 여기 회사에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다던데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제품이 나온다는데 그 제품의 발매 일정은 언제인지, 내가 가는 팀에는 몇 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땡땡 직무에 지원하는데 땡땡 직무에서 좀 가장 중요한 실무적인 역량은 어떤 거냐, 제가 미리 알고 일을 하면서 그 역량을 최대한 길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다. 예시로 현재 A 제품이 허가가 됐다고 들었는데 언제 국내 시장에 발매 예정인가요? 팀 구성원은 몇 명인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봉, 그리고 복지, 이런 질문은 절대 비추드리고요. 이런 질문하면 너무 속세의 사람처럼 보여요. 이거는 사실 그 실무자가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인사팀과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5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각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 5가지 질문을 꼭 준비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면접 오마카세를 같이 컨설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컨설팅 하면서 느낀 점은 사실 면접이 닥쳐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서류부터가 합격이 안 돼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면접 오마카세의 범위를 넓혀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서류 합격률 자체가 0%다. 서류 합격만이라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일 처음 베이직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베이직 코스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나는 직무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어떤 직무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자소서랑 이력서 작성하는 게 난 너무 어렵다. 이게 안 적히니까 사실상 면접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기초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코스고요. 이 코스는 저랑 4주간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 코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접 오마카세 이제 스탠다드 버전인데요. 2주 동안 면접을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제 백문백답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숙지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키워드를 같이 뽑아내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한 2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면접 오마카세 익스프레스라고 표현을 하면요. 면접 오마카세 익스프레스는 당장 면접이 잡히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코스입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 자체가 최대 1주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압축해서 면접을 같이 준비해 나가는 코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같이 컨설팅하면서 고민되는 부분들도 좀 녹여서 만들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면접 준비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나 혼자 이 질문이 맞는지 고민하고 그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여러 영상들을 봐도 책을 읽어도 내 상황에 접목이 되지 않고 취업 스터디 하려면 그쪽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서 또 대관료나 커피값이나 이런 것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고 내가 내 답변을 다시 한번 피드백하고 이게 진짜 맞는 건지 그 실무자의 입장에서 확인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고민들 하는 결과 만든 과정이 면접 오마카세니까요. 진짜 실무자의 입장에서 맞는 답변, 내 직무에서 진짜 필요한 역량들로 나의 경험들을 매칭시켜서 작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작성한 걸 바탕으로 또 입 밖으로 내뱉는 면접까지 풀코스로 준비시켜드리는 코스니까요. 자세한 부분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종 취업하는 날까지, 이직 합격하는 날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이 아직도 조금 작은 편이라 면접 콘텐츠에 대해서 업로드를 했을 때 또 놓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채널을 좀 구독해 놓으시면 나중에 영상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꾼이었습니다.